건축 소방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상용 승강기입니다. 우선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요, 건축법 제64조 2항이고요.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에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승강기 등 제2항에 명시되어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걸쳐서 승강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리고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라고 다음 부분이죠.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내의 구조, 승강로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조 배연 설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 별표 1에 대해 정식 엘리베이터의 구조와 장애인용 및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추가 요건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법에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 승강기죠. 일반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 승객용 승강기라고도 하고요. 이제 비상용은 비상시에 사용하는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주택 건설 기준, 주택에 관련된 기준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설비 기준의 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를 안전검사하기 위해서 안전검사 기준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관련 규정들을 전부 다 찾아보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법인 다섯 번째 나와 있죠. 건축물의 설비 안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이 부분이라도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을 위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상용 승강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는 어디에 설치하는지, 몇 대를 설치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특징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 법적 기준이라서 그런데요. 먼저 비상용 승강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용 승강기는 일반용, 승객용 승강기와는 구분이 됩니다. 비상용 승강기는 평상시에는 일반용 승강기처럼 똑같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건 언제 사용하느냐? 소방대가 구조 구급을 위해 예를 들어 이제 화재가 발생됐을 때 1층에 소방대가 도착을 하면 비상키가 있죠. 비상키를 1층에 있는 문 옆에 있는 혹은 위에 있는 키가 있습니다. 키를 키 버튼에 놓고 돌리면 승강기가 문이 열려 있든 닫혀 있든 간에 1층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상시에 소방대가 사용하는 승강기다. 그래서 피난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비상시에는 이 비상용 승강기를 일반인이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요, 사용해도 괜찮겠죠? 일반용 승강기와 겸용으로 보통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설치 대상은요,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 보통 한 층을 약 한 3m 정도로 보니까 한 10층 정도 되겠네요.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층 이상의 건축물, 이것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2항에 나와 있는 부분이네요. 10층, 31m 이상, 층수는 5m, 층수는 5층인데 31m가 넘는 건축물도 있겠죠. 그런 곳에는 설치를 해야 된다. 뭘 설치해야 되느냐? 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기준이 아니고요. 반드시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
일반용 승강기도 설치하고 비상용 승강기도 설치해야 된다. 하지만 뒤에서 나오겠지만 일반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화해서 좀 더 비상용에도 쓸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서 사용하면은 겸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몇 대를 설치해야 되느냐? 높이 31m가 넘는 각 층의 바닥 면적 중 최대 바닥 면적. 각 층 면적이 층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넓은 바닥 면적의 층 기준으로 삼고요. 1500제곱미터 이상은 한 대, 1500제곱미터 이하는 한 대 이상을 설치하면 됩니다. 1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은 한 대에 1500제곱미터를 넘는 3000제곱미터 이내마다 한 대씩 더한 대수를 그 이상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한 대에 1500제곱미터가 넘는 3000제곱미터 이내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4000제곱미터다 그러면 4000이면 1500 넘으니까 한 대 1500 이상이니까 1500에 한 대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요. 거기서 또 4000이니까 2500제곱미터를 넘었죠. 그것도 3000제곱미터 이내니까 플러스 1 해서 2대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실 때 그러면 여기서 1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이다. 그러면 5000제곱미터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5000이다. 5000제곱미터다. 그러면 이걸 나누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빼기 1500을 하죠. 1500. 1500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남나요? 네, 3500이 남죠. 이게 3500이 남습니다. 3500제곱미터를 몇으로 나눠요? 네, 3000으로 나눕니다. 3000으로 나누면 뭐 1점 몇이 나오겠죠? 1점 이렇게 나와요. 그럼 1이 넘죠? 그럼 이거는 몇 대를 더 추가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요건 일단 한 대, 1500을 넘으니까 한 대 플러스 1이죠. 그래서 1 플러스 1점 몇이면 이거는 무조건 절상합니다. 1 이렇게 해서 3대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절상이 1.01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2대입니다. 무조건 소방에서는 뭐 반내림을 한다, 반올림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절상입니다. 1.01이면 그냥 2예요. 2. 이건 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해서 비상용 승강기의 대수를 설치하는 거예요. 넓은 곳이면 뭐 2대, 3대 이렇게 더 설치해야 되겠죠. 바닥 면적이 넓을 경우에는 그렇게 산정한다는 거 이렇게 두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요. 소수점이 나오면 절상을 한다. 1.01이 나오면 2, 2.001이 나와도 셋, 3 이렇게 1을 넘는 소수점은 그 위, 2를 넘는 소수점은 그 위, 3, 2, 3 이렇게 높은 정수를 선택한다라는 게 소방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네, 적용 제외 대상, 우리가 설비 기준, 건축물의 설비 기준 제 구조를 살펴보면요. 제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에서 거실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바닥 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층수가 4개 층 이하인데 2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획한 건축물, 그리고 실내에 면한 벽 및 반자를 불연재료로 한 경우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한 건축물은 비상용 승강기를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상세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볼게요. 원법 그대로 한번 살펴보면 이 표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원법하고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는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리 소방에서의 거실은 방도 되고요. 뭐 예를 들어 주차장도 거실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거주, 활동, 집회, 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전부 거실이라고 하죠. 리빙룸의 의미를 그대로 따르면 되겠습니다. 방도, 룸도 거실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나 부속 용도인 뭐 계단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곳은 이제 거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욕실, 화장실 이런 부분은 제외한 계단, 복도 이런 것을 제외한 이동의 통로가 된다는 부속 용도는 거실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거실의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한 게 아닌 경우, 뭐 그러니까 물탱크실이나 이런 경우는 그 위층에 있는 것들은 31m를 넘지만 그러한 것들 31m를 넘는 층 위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이 아닌 용도, 거실이 아닌 용도로만 쓰인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비상용 승강기의 기준은 왜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느냐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명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소방대가 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부터 진입을 하는 거죠. 고층 건축물로 31m 이상 10층 이상이니까 고층 건축물로 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중요하겠죠. 빠르게 진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최상층까지 가장 높은 데까지 사람이 있는 곳 그리고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곳까지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비상용 승강기를 사용을 합니다. 뛰어서 올라가면 체력적인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비상용 승강기를 사용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거실 위의 용도면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을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31m 이상의 층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실 용도가 아닌, 즉 사람이 평범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31m를 넘는 가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이다. 그러니까 면적이 작아서 사람이 많이 있지 않을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거는 제외해 주는데요. 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소방이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 법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좀 명확해야 되는데요. 법적인 기준이 용도별, 규모별로 건축물에 따라서 위험을 정하는 게 지금 현재 법정 설계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양병원이나 우리 고시원 같은 곳에서는 화재나 재난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건축물은 비록 작지만 피해도 작지는 않더라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고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5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위험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러한 2번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좀 앞으로는 좀 삭제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법을 규정하고 개정할 때는 뭐 공청회도 열고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또 정치적인 요소들까지 다 포함한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이 법적인 철학, 기술적인 철학, 인명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정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로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로 이내마다 방화 구획을 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작게 잘라놨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건축물은 뭐 크게 그렇게 위험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은 건데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 내용이긴 한데요. 좀 제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넣기보다 물론 비상용 승강기로 하게 되면 비쌀 수는 있지만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 기준에 의해서 검사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제한이 있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뭐 3층, 4층만 넘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우리 승강기를 설치하죠. 거기에 조금 더 승강기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이런 것도 비상용 승강기화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법을 적용하거나 설계나 뭐 감리 시공을 하실 때 그리고 또 소방 공무원으로서 이런 걸 적용을 나중에 하시게 되실 때도
가급적 이제 법적인 건 이렇게 하라. 이 법적 취지는 사실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다면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을 권장한다. 라게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적용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조건 강하게 적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기준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경험, 기술적인 경험, 사회적인 분위기, 기술적인 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기를 권해 보겠습니다. 네, 승강장 및 승강로 구조 설비 기준 제10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대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그렇죠? 진입하여야 되는 부분인데 2대가 같이 붙어 있으면 좀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한쪽이 위험해서 또 못 쓸 수도 있겠죠. 페일세이프 기능으로. 한 군데가 못 쓰면 서로 좀 떨어져 있으면 위험이 같이 당도하기에는 둘 다 못 쓸 확률이 붙어 있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게 좀 더 높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떨어져야 되느냐라는 그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이 부분은 좀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설치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승강장의 설비 기준입니다. 승강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승강기, 승강장, 승강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승강장의 경우에는 승강장은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기다리는 공간 있죠. 거기가 이제 승강장입니다. 승강로는 엘리베이터가 다니는 길이죠. 엘리베이터가 다니는 통로. 그렇죠? 수직으로 뚫려 있는 통로를 우리가 승강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그 자체의 기준과 승강장의 기준, 그 다음에 승강로의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승강장의 구조는요, 내화 구조로 일단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바닥 및 벽으로 구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출입문은 당연히 그래서 방화문으로 구획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별 피난 계단의 부속실과 겸용이 가능합니다. 재현 설비도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승강기 한 대당 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최소 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화문, 출입구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되겠죠. 방화 구획이니까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60분 방화문은 곧 갑종 방화문을 의미합니다. 자, 또 승강장은 노대 또는 외부로 열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해야 됩니다.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 노대, 외부로 열 수 있는 창문이 있어야지만 이 승강장이 그럼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소방대가 비상용 승강기를 타고 화재층 혹은 아래층 혹은 위층 이런 데 머물다가 보통 아래층이나 이제 화재층으로 바로 진입을 하겠죠. 그때 바로 화재 현장으로 가기 전에 준비 활동을 하는 어떤 소방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 활동을 하는 거점 곳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구획이 되어 있어야만 외부의 화재가 이쪽으로 승강장 쪽으로 진입되지 않도록 연기나 이런 게 많으면은 거점 활동하기 잠시 머물러서 이쪽에서 준비하고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공간인데 이쪽으로 연기라든지 이런 게 열이 침입되면 그러한 역할을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또 외부로 열 수 있는 창문 등을 또 설치해서 배연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배연 설비도 설치하고요. 창문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배연 설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명이 있어야 되겠죠. 조명 설비 또한 상용 전원이 끊겼더라도 조명으로 밝게 비춰줄 수 있는 예비 전원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채광창이 있어야 된다.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위에 있는 승강장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채광창 역할 및 배연까지도 해줄 수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배연 설비를 설치하고 또 예비 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마감 재료는 불연 재료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안에는 탈 것이 없어야 됩니다. 보행 거리는요.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 출입구로부터 30m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부터 진입을 하는데 너무 멀리 저 구석에다가 막 입구에서부터 출입구에서부터 100m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면 또 진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먼 곳에 설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보행거리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표지는요, 비상용 승강기라는 표지를 해야 됩니다. 승강장 출입구 부근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강로, 승강기가 다니는 승강로는요, 내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단일 구조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끊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10층에서 5층까지만 갔다가 다시 뭐 갈아타서 내려가고 이러한 구조의 비상용 승강기는 안 된다. 비상용 승강기는 단일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어디든 도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비상용 승강. 일반용 승강기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 20층 건축물은 10층까지 갔다가 갈아타서 11층부터 20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이러한 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피난 입장, 화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승강기, 승강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굴뚝 효과를 조금 낮춰줄 수 있고요. 화재 확산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승강로를 이렇게 분리를 해놓는 것이 초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비상용 승강기의 취지상은 승강로는 단일 구조로 하는 것이 훨씬 적합하다라는 거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은요.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구조. 이번에는 엘리베이터죠. 승강기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기본 요건이 되겠습니다. 비상용. 자, 이것은 안전검사 기준,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 별표 1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모든 승강장문 전면에 방화 구획된 로비를 포함한 승강로 내에 설치해야 된다. 그렇죠? 방화 구획된 로비를 포함한 승강로 내에 설치를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방화 구획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로비도 방화 구획되어야 되고, 로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 법마다 이게 일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법에서는 이걸 로비로 표현하고 어떤 법에서는 승강장으로 표현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들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일원화시키면 되지 않는가. 근데 이런 법을 적용하는 부서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좀 이런 법을 일치시키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데에서는 엘리베이터라고 하고 어떤 데는 승강기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물론 일원화시키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도 있는 거니까요. 조금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해 봅니다. 또 다음은 동일 승강로 내에 다른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는 공용 승강로는 비상용 엘리베이터 내화 규정에 만족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을 거예요. 네. 승강로 하나에 2개의 엘리베이터를 쓴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내화 규정, 그러니까 비상용 엘리베이터, 승강로는 내화 구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기준인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로의 내화 규정을 만족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공용 승강로의 비상용 엘리베이터와 다른 엘리베이터 구분을 위한 방화벽이 없는 경우 모든 엘리베이터 및 전기장치를 비상용 엘리베이터와 같은 방화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승강로 혹은 같은 승강장을 쓸 경우에는 비상용 승강기에 준하도록 방화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예. 좀 더 강한 일반 승강기보다는 비상용 승강기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기본 요건을 보시면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의 직접적인 조작에 의해서 사용한다. 그랬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키가 있다 그랬죠? 소방용 비상키가 있어요. 소방용 우리 소방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키가 있습니다. 그러한 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생긴 키예요. 이런 키를 엘리베이터 문 옆에 있는 걸 이렇게 잡고 돌리면 그냥 1층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소방운전 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가 가능하다. 소방운전 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가 가능하다. 소방관이 소방대가 수동으로 직접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격 하중 630km 이상이어야 된다. 폭은 1100mm, 그러니까 약 1.1m 이상이 된다. 깊이는 1.4m 이상이어야 된다. 출입구 폭은 800mm 이상이어야 된다. 그렇죠? 80cm, 0.8m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이 있어요. 출입구 폭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야 되겠죠.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침대 등을 수용하거나 같은 층의 승강장의 출입구가 2개로 설계된 경우에 또는 피난 용도로 의도된 경우에는 전격 하중 1000kg이어야 되고 폭이 1100mm, 깊이가 2100 이상, 그 다음에 출입구의 폭이 800mm 이상이어야 된다. 그렇죠? 침대 등을 수용한다라는 건 이제 정형외과 같은 경우엔 엘리베이터가 이제 좀 화물용 엘리베이터처럼 길고 깊은 이러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정형외과, 병원 이런 데 승강장은 이렇게 승강로는 또한 엘리베이터는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좀 더 하중이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중도 좀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돼야 된다는 것을 기준에 담고 있습니다. 소방관이 조작하여 문이 닫힌 이후부터 60초 이내에 가장 먼 층에 도착해야 된다. 그러니까 속도까지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운행 속도는 1m/s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30층이다 그러면 30층까지 60초 이내에, 그러니까 최고층까지 6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기준까지도 적용을 해놓은 좀 강한 기준의 비상용 승강기 검사 기준, 안전검사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또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제어 시스템, 이제 제어반, 제어 시스템이죠. 소방 운전 스위치가 있습니다. 소방관이 접근할 수 있는 지정된 로비에 보통 1층이 되겠죠. 승강장 문 끝부분에서 수평 2m 이내, 그리고 팔을 뻗어서 닿을 수, 일반적인 소방관이 우리가 수평, 그렇죠? 구조구급대로 나온 소방관이 닿을 수 있는 2m 이내여야 되고요. 승강장 바닥부터 1.8에서 2.1m, 그렇죠? 승강장 문 끝부분에서 수평으로 2m 이내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8에서 2.1m예요. 바닥에서부터니까요. 위에 거는 이제 수평. 문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높게 혹은 너무 낮게도 설치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조작 위치는 안정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1과 0이 되도록 명확하게 표시를 해서 1 위치에서 소방 운전을 시작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데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고요. 1과 0이어야 되고 1 위치에서 소방 운전이 시작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0에 있다가 1로 돌리면 소방 운전이 시작된다라는 내용이죠. 소방 운전 단계입니다. 1단계는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우선 호출합니다. 수동 또는 자동으로 시작이 가능하고요. 미리 등록된 호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인데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로 및 기계실 조명, 그러니까 다른 층에서 이 승강기를 타고 피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눌러놔도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재 시엔 비상용 승강기를 사용한다고 기다린다고 위험에 갈 수 있으니 계단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되고요. 그만큼 또 피난 계단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자, 승강로 및 기계실 조명은요, 소방 운전 스위치가 조작되면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도록 이렇게 소방 운전 단계에서 비상용 승강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2단계 소방 운전 제어 조건 아래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문이 열린 상태로 소방관이 접근 지정층에 정지하고 있는 후에는 카 조작반에서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른 데에서 아무리 눌러도 조작이 안 되는 거죠. 소방 운전 스위치가 조작되기 전 운전되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 1층으로 끌고 내려오면 막 오르락 내리락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운전 수신반 제어 시스템을 만들어 놓던 게 가장 우선적으로 소방대가 쓸 수 있는 비상용 승강기가 됩니다. 다른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어요. 소방대가 일단 점유를 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비상용 승강기를 피난 시에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게 됩니다. 자칫 위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냥 사람이 타고 있는 순간에 막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대가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층에서 아무리 눌러 놓아도 승강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잘 인식하고 상식적으로도 소방인으로서도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비상용 승강기의 그런 구조 및 평면도에서는 어떻게 위치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그림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맨 왼쪽에 있는 거 단독 비상용 승강기 및 방화구획된 로비의 배치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1번이 로비, 승강장이고요. 로비 또는 이제 승강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로비. 여기가 이제 승강장이죠. 승강장. 1번이 승강장입니다. 승강장이요. 그렇죠? 1번. 2번은 뭐예요? 승강로입니다. 승강로. 여기 엘리베이터가 다니는 길. 위아래로 쭉 뚫려 있다 그러면 이렇게 X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여기가 관통되어 있어요. 요 위로, 위아래로 이렇게 업 앤 다운 하죠. 승강로가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기서 이제 사람이 대기하고 버튼이 이런 식으로 버튼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1층 같은 경우에는 소방대가 쓸 수 있는 2m 이내, 수평으로 2m 이내의 문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그 다음에 높이는 1.8에서 2.1m 이내에 소방 스위치, 조작 스위치 키를 꽂아서 돌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야 되죠. 0과 1로 되어 있다. 자, 1번 방화구획된 로비, 2번은 비상용 승강기가 다니는 승강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건 이제 단독으로 비상용 승강기가 되어 있는 1대1이죠. 한 대 있고 승강장 한 대, 승강로 한다. 그렇죠? 비상용 승강기 한 대인 경우고요. 다음은 두 번째 보시면요. 다수의 승강로에 있는 비상용 승강기 및 방화구획된 로비 배치도입니다. 자, 로비 1번. 이 로비는 같이 써요. 그런데 얘는 이제 2번은 비상용 승강기고요. 얘는 3번 얘들은 일반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런데 이 2번은 어떻게 돼야 되냐? 이 2번이 있는 곳은 무조건 방화구획이 되어야 됩니다. 방화구획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승강로를 좀 같이 쓰고 있잖아요. 옆으로, 수평으로, 위아래로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같이 쓰고 있어요. 한 공간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면 이렇게는 방화구획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도. 근데 요거는 이제 방화벽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 3번이 있는 곳까지도 우리가 방화구획을 해야 된다. 그렇죠? 내화 구조의 방화구획이 되어야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1번은요. 1번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나눠졌다. 그럼 여기만 원래 이제 방화구획을 하면 됩니다. 내화 구조로 된 방화구획을 하면 되는데 같이 쓰죠. 그러면 같이 쓰면 같이 다 방화구획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법적인 내용이 글로 되어 있는 내용이 그림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좀 복잡하죠. 세 번째는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 거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에 여기는 이제 승강장인데요. 방화구획된 로비 승강장입니다. 방화구획된 건데 비상용 승강기가 2번이에요. 2번이 비상용 승강기. 2번이 여기가 비상용 승강기입니다. 2번이 비상용 승강기고요. 3번은 이제 다 일반용 엘리베이터가 되죠. 일반 엘리베이터. 일반이죠. 일반. 이거 다 일반입니다. 일반 엘리베이터고요.
자, 4번 같은 경우 이제 방화벽을 써야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주 엘리베이터의 방화구획 로비입니다. 이게 주 엘리베이터인데요. 방화구획 로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2번의 비상용 승강기는 이번에는 어떤 걸 보시냐면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쪽도 출입문이 있고요. 이쪽도 출입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대가 보통은 그 피난 통로, 이 6번의 피난 통로면서 여기서 이제 소방대가 오는 그러한 방식이죠. 소방대가 이렇게 진입을 하고 또 이렇게도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평상시에도 이 5번 쪽으로도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도 이 가운데 있는 5번 공간도 방화 구획을 해야 된다. 그리고 2번에 있는 승강로 당연히 방화 구획을 해야 되고요. 옆에 뻥 이렇게 있는 곳도 당연히 방화 구획을 해야 됩니다. 이 3번 밑에 있는 이 3번들은요 서로 승강기간에는 따로 벽을 하지 않아요. 그냥 엘리베이터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끔 한 공간에 세 대가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비상용 승강기는 이렇게 벽을 만들어야 된다. 방화벽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 엘리베이터 문이 막 열리고 닫히는 이 문 있죠? 그 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도 방화벽을 해야 되느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피스톤 이펙트라든지 이런 걸 완전히 차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러한 좀 한계는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승강로는 모든 승강장 바닥으로부터 단독으로 구분된 방화 구획으로 형성을 해야 됩니다. 인면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단은 모든 승강장 바닥에서 단독으로 구분된 방화 구획으로 설치하고요. 방화 구획된 로비는 승강장 바닥 위에 구분된 방화 구획을 각각 구성하고요. 유용한 구역은 각 승강장 바닥 위에 1개 이상의 구분된 방화 구획을 포함해요. 구분된 화재 구역으로부터 구성된 방화 구획으로 된 로비를 통해서만 비상 엘리베이터에 연결될 것이다. 뭐 이런 좀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요. 아까 그 앞에 있었던 평면도의 그림과 같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승강로는 모든 승강장 바닥에서 단독으로 구획된 방화 구획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게 뭐 승강로 제일 중요하고요. 방화 구획된 로비는 어떻게 되느냐? 로비도 마찬가지로 방화 구획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계단 통로도 역시 단독으로 구분된 방화 구획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강로 1번이 승강로고요. 이제 2번이 입체적으로 보니까 조금 어렵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2번이 이제 승강로가 다니는 문이 있는 이쪽 문입니다. 이쪽이 아니라 2번이 계단 2번은 이제 계단이고요. 이쪽은 이쪽으로 승강로가 있는 이 3번은 승강장이 되겠죠. 이 승강장도 이렇게 구획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도 좀 구획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비상용 승강기에 대해서 그러면 전원 공급에 대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상용 승강기 엘리베이터,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전원은 한번 여기서부터 뭐 위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것보다 밑에서부터 한번 보죠.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공급되어야 되냐? 자동 변환 개폐 장치.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자동 변환 개폐 장치라고 해서 ATS죠. ATS, Auto Transfer Switch라고 하는 게 상용 전원으로 들어왔다가 평상시에 상용 전원으로 오는 것으로 연결이 되다가 상용 전원으로 됐다가 상용 전원이 탁 끊기면 어떻게 돼요? 보조 전원 또는 보조 전원의 공급 등으로 이제 연결이 되죠. 비상용은 비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자동 변환 장치에서 이쪽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비상 전원으로 반드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요,
다른 필수적인 것들도 이 비상으로 들어오고요. 전원이. 일단 비상용 엘리베이터 같은 그룹에 운전해 있는 다른 엘리베이터들도 이렇게 비상용으로 써야 된다라는 화재 시에 또 동작을 해야 되는 그런 루트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루트, 일반적으로 오는 것은 여기 일반 공급으로 오다가 그대로 오고, 이 보조전원 공급으로는 공급되지 않는다. 그렇게 공급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 부분들 일반 엘리베이터들은 보조전원 장치에 의해서 공급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전원 장치가 모든 전원을 또 이렇게 연결을 화재 시나 정전 시에도 연결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비상 발전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부피가 커지고 무거워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전원을 다 공급해 주지는 않고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운영시설에 전원을 공급해 주고, 비상용 엘리베이터에도 반드시 비상용 승강기에도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된다라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피난용 승강기입니다. 피난용 승강기. 많지는 않습니다. 피난용 승강기 자체가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예가 그렇게 좀 드물고요. 규정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죠. 2018년 정도에 이렇게 밑에 법을 보시면 이렇게 들어온 거죠. 얼마 오래되지 않은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모든 승강기는 일반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인데요. 그럼 피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난용 승강기를 이용해서 가던가 아니면 다 피난 계단으로 써야 되는데요. 문제죠. 50층, 60층에 재약자들도 많이 사용하죠.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 그리고 어린이들은 계단으로 50층을 걸어서 내려온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 병목 현상이, 입구가 막히죠. 병목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넘어짐 사고, 제2차 피해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약자분들도 승강기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전에 우리 9.11 사태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미국의 그 9.11 국제무역센터가 붕괴가 되었었죠. 테러에 의해서 붕괴가 되었을 때, 그때 빠져나오는데 높은 층에서는 1시간가량 걸렸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그때부터 피난용 승강기에 대한 적용을 고려를 해서 법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자, 건축법 64조 제3항 승강기에 있고요. 건축법 시행령 91조에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내용이 있습니다. 비상용 승강기에 더 피난 활동할 수 있도록 더 강화된 그런 기준을 적용한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물 피난 방화에 대한 규칙에 피난용 승강기 설치 및 구조와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 별표 1에도 피난용 승강기에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피난용 승강기는 어디에 설치하느냐? 고층 건축물에 설치합니다. 보통 준초고층과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을 합니다.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높이 120, 그다음에 층수 30층 이상 49층 이하를 우리가 준초고층이라고 했죠. 그리고 초고층은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을 우리가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고층은 30층 이상이나 높이 120m 이상의 건축물에는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91조죠. 91조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자, 승강장의 바닥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비상용 승강기와 같네요.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는 단일구조. 역시 같고요. 예비전원 작동하는 조명 설비 같습니다. 승강장의 출입구 부분에서 잘 보이는 곳에 승강기가 피난용 승강기임을, 피난용 승강기 표지, 비상용 승강기 표지, 피난용 승강기 표지 다릅니다. 그 밖에 화재 예방 피난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구조 및 설비 기준에 맞도록 설치할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승강로 기계실에 대한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치 대상은 고층 건축물이고요. 앞에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설치 기준은 승용 승강기, 일반 승강기 중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 구조로 설치해야 됩니다. 피난용 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요. 구조는 내화 구조해야 된다는 거죠. 벽과 바닥은 내화 구조.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출입문은 갑축 마감문입니다. 실내 마감 재료는 불연 재료죠. 조명은 예비 전원에 연결해야 되고요. 바닥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이다. 표지 설치해야 됩니다. 피난 전용 승강기라고 해야 되고요. 배연 설비 설치해야 되고요. 제연 설비 설치되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연 설비 또는 배연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용 승강기와 별로 그렇게 큰 차이점을 느끼기는 어렵죠. 설치 대상만 좀 다르다라는 거. 그다음에 설치 기준이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비상용 승강기는요. 비상용 승강기는 비상용 승강기대로, 피난용 승강기는 피난용 승강기대로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승강로는요, 단일 구조로 연결돼야 되고요. 내화 구조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죠. 승강로 상부는 배연 설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승강기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은 배연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연기가 맨 위로 쌓일 수 있겠죠. 기계실 역시 구획해야 되고요. 역시 출입문도 각종 방화문입니다. 예비 전원 연결해야 되고요. CCTV 회로까지 다 이제 피난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폐쇄회로 TV를 좀 설치해야 됩니다. 예비 전원이 연결되어야 되고요. 예비 전원은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 200제곱미터 200m 이상의 높이를 가진 층은 2시간 이상의 예비 전원 용량을 가져야 되고요. 준초고층은 1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30층 이상 49층 이하. 기능은요, 상용 전원과 예비 전원 공급이 자동 또는 수동 전환, ATS라 그랬죠. 자동 전환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배관 배선은 내열성 자재, 방수 조치 등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피난용 승강기가 비상용 승강기와 조금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비슷하죠. 하지만 용도는 다르다는 거. 피난용 승강기는 피난에, 비상용 승강기는 구조 구급 활동에 사용하는 것이다. 피난용 승강기는 피난자가, 그렇죠? 제실자가 사용하는 것이고요. 비상용 승강기는 소방관, 소방대가 사용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개념이 다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기본 요건입니다. 어떻게 안전검사를 하느냐. 자, 운영은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통제자의 직접 조작에 의해서 조작을 할 수 있고요. 보호조치, 제어 신호 등이 있어야 됩니다. 출입문에 대한 기준과 의료시설일 때는 출입문의 폭과 이런 깊이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승강로의 내부 구조는 연기가 침투되지 않을 것, 승강로, 그렇죠? 승강기가 다니는 승강로에는 그래서 차압을 좀 해줘야 됩니다. 40파스칼 이상의 압력의 차이를 둬야만 연기가 침입되지 않겠죠. 우리가 승강기가 있는 승강기 문이 있죠. 승강기 문까지는 우리가 방화 구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쪽에 가압을 통해서 외부에 연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구조가 좀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피난용 스위치는 피난용 호출이라고 있는 곳에 그런 곳에 이렇게 스위치를 달아야 됩니다. 피난용 스위치의 재질은 전면이 보이는 재질로 박스로 보호해야 됩니다. 두 개의 출입구를 가지는 경우 엘리베이터 로비는 피난층의 로비와 같은 측면에 모두 위치돼야 되고, 그 다음에 피난용 스위치는 방화 구획된 로비 측면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피난용 스위치를 누르면 원하는 곳으로, 누른 곳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일반인들도 이걸 사용하면 안 되고요. 업적 이제 통제자가 조작을 해서 통제자에 의해서 피난용 승강기를 쓸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 통제자에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재해약자를 위한 그러한 승강기다. 피난 시에 사용되는 승강기다.
이렇게 이해하고 유지관리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우선 호출은요, 화재 경보 신호에 의해서 작동을 하고요. 모든 승강장 호출 및 카 내의 등록 버튼은 작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카 내부에 막 피난용 승강기가 스위치를 눌렀는데 다른 데 것이 막 열리면 안 됩니다. 문 열림 버튼, 비상호출 버튼 작동은 가능해야 되고요. 문 닫힘 안전장치 작동은 무효화될 것. 자기 마음대로 막 닫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모든 엘리베이터와 독립적인 기능을 가져야 된다. 독립적이어야 된다. 지정된 피난층에 있는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카 문 및 승강장 문은 열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죠. 지정된 피난층으로 복귀를 해야 되고요. 보통 뭐 1층이나 피난안전구역이 되겠죠. 피난활동을 위한 통화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안에 통화가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외부와 통화가 가능해야 되겠죠. 승강로와 기계실 조명은 자동으로 조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피난 스위치가 조작되면요. 통제자의 피난 엘리베이터 운전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지정 피난층에 정지하고, 그러니까 통제자가 반드시 타야 되겠죠. 네. 뭐 피난용 승강기에 대한 그런 기준입니다. 쭉 처음부터 끝까지 위로 쭉 관통이 돼야 되죠. 한 대 이상 반드시 피난용 승강기로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최근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되어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에 대한 내용을 관련 규정과 그다음에 적용 방법, 의미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비상용 승강기, 우리 주변에 보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피난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를 일반 승강기처럼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보면 피난용 승강기가 는 잘 보실 수 없을 수 있지만 이제 비상용 승강기는 많이 보실 거예요. 비상용 승강기가 평상시에 일반용 승강기와는 조금 다른 곳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구획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는 이번 시간에 확실히 아셨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별도로 구획이 되어서 비상시에 요 구조자들을 구조하기 위하고 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소방관이 사용하는 용도로 쓰이는 승강기가 바로 비상용 승강기다라는 것을 학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알고 계셨던 부분과 또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을 조금 더 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